공빈 김씨는 조선 선조의 후궁이며 폐주 광해군과 임해군의 친어머니입니다. 그녀는 1553년 아버지 해령부원군 김희철과 어머니 권장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선조의 후궁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는데 야사에는 소주방 궁인으로 있다가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첫째 임해군을 낳기 전부터 이미 종이품 수기 신분이었던 점과 그녀의 모친 권씨가 태종의 정녀인 경안공주의 후손이라는 점, 더불어 그의 부친 김씨가 관직을 지냈던 것으로 볼 때 양반가 출신의 간택 후궁이라 추정됩니다. 공빈 김씨가 만약 야사에서처럼 소주방 궁인 출신이었다면 소주방과 같은 하급 부서보다는 지밀, 친방, 수방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선조의 다른 승은 후궁인 임빈 김씨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비의 추천으로 후궁이 되었고 선조의 총애를 받아 4남 5녀를 낳고도 나이 50에 정일품 빈이 된 것을 보면 공빈은 후궁들 중에서도 출신이 꽤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첫아들 임해군을 출산한 후 1576년 광해군을 낳자마자 정일품 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선조의 정식왕후인 의인왕후가 젊었기 때문에 공빈의 왕자가 세자가 될 확률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빈으로 봉작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아마도 양반가 출신의 간택 후궁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공빈 김씨가 하급 라인이었다는 야사는 광해군을 몰아내면서 폐주의 출신을 인조보다 아래에 둘 목적으로 퍼뜨린 소문일지도 모릅니다. 인조의 조모 임빈 김씨가 궁인 출신인 탓에 공빈 김씨를 궁녀들 중에서도 하급인 소주방 라인으로 폄하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공빈 김씨는 1571년 다른 후궁인 귀인 정씨와 함께 간택되어 입궁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입의 간이집에 실린 귀인 정씨 묘지명에 1571년에 숙이 2명을 뽑았다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입궁 후 그녀는 선조의 사랑을 독차지하였고 그 때문에 다른 후궁들은 선조에게 외면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반계열통으로 왕위에 오른 선조는 자신의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로 인해 적통왕자를 후계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조는 유일하게 국왕의 적자가 아닌 서손으로 즉위한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출신으로 인해 선조는 대군의 탄생을 기대했으나 의인왕후 박씨는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빈 김씨가 그의 정비 의인왕후를 앞질러서 두 왕자를 연달아 낳았으니 비록 서출 왕자였지만 장남과 차남을 낳은 그녀에 대한 선조의 사랑이 가벼울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왕자를 출산한 공빈 김씨는 1576년 정일품 빈에 봉작되면서부터 다른 후궁들의 질투 대상이 되었는데 훗날 선조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는 소용 김씨마저도 당시의 공빈 김씨를 크게 질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명부의 치열한 기싸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조의 마음은 온통 공빈 김씨에게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으니 둘째 왕자 광해군을 낳은 이후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고 결국 광해군을 낳은 지 2년 만인 1577년 24살의 젊은 나이에 산후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한편 공빈 김씨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죽기 전에 제가 아픈 건 다른 후궁들의 저주 때문이라고 선조에게 말합니다. 공빈 김씨가 조라였다. 공빈은 사포 김희철의 따님으로 임해, 광해 두 왕자를 낳았는데 이때 산후병으로 조라였다. 김씨는 본디 상해 총애를 입어 후궁들이 감히 사랑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병이 위독해지자 상에게 하소연하기를 궁중에 나를 원수로 여기는 자가 있어 나의 신발을 가져다가 내가 병들기를 저주하였는데도 상이 조사하여 밝히지 않았으니 오늘 죽더라도 이는 상이 그렇게 시킨 것이다. 죽어도 감히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심히 애도하여 궁인을 만날 적에 사납게 구는 일이 많았다. 2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 공빈 김씨는 죽어서라도 남편의 마음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이유가 다른 후궁들의 저주 때문이라고 말했고 이로 인해 선조는 격분하여 다른 후궁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빈 김씨가 요절한 이후 소용 김씨는
선조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계략을 꾸미게 되었으니 공빈보다 오래 살아남은 소영 김씨는 제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공빈 김씨의 허물을 들추려 노력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이렇게 일러 바친 공빈의 허물이 클수록 그녀 소생의 왕자들이 선조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선조에게 공빈에 대한 험담을 꾸준히 고해 바쳤고 이를 믿게 된 선조는 소용 김씨를 깊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애를 받게 된 그녀는 결국 의양군, 신성군, 정왕군을 포함한 여러 자녀를 낳게 됩니다. 공빈의 두 왕자인 임해군과 광해군은 임빈 김씨의 모략으로 인해 이복 동생들에게 선조의 사랑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광해군이 세자가 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임진왜란의 발발과 신성군의 사망 때문이었습니다. 선조는 적통대군으로 세자를 책봉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이었지만 임진왜란이 발생하여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게 되었는데 당시 임해군은 선조의 첫 아들이었으나 성정이 난폭하고 방탕하여 세자에 오르지 못하고 둘째 아들인 광해군이 세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광해군은 선조와 의인왕후의 적통을 이어받은 후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선조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친어머니인 공빈 김씨를 왕으로 추존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선조의 정비 의인왕후가 종묘에 물서져 있고 선조의 계비 임모광후가 살아있는 시점에서 공빈 김씨를 왕으로 추존하는 것은 조선의 법제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으니 임금은 동시에 두 왕비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여 1610년 3월 29일 그녀를 공성왕으로 추존하였고 이후 종묘에 모시게 됩니다. 더불어 명국으로부터 추존왕후의 법복과 의장물을 하사받았고 공빈의 묘역을 성릉으로 격상하여 그에 걸맞는 성물과 건축물을 짓습니다. 이로써 공성왕후는 선조의 계비가 되었고 광해군은 적자로서의 완벽한 지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하였으니 역사의 흐름에 따라 1623년 인조반정이 발생하여 광해군이 폐위됩니다. 이로 인해 공성왕후는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어 신주는 종묘에서 다시 사가로 돌려보내졌고 명국으로부터 받은 법복과 의장물이 또한 불태워집니다. 추존과 강등 과정에서 묘소의 급도 같이 변하여 광해군이 왕으로 추존했을 때에는 왕후의 묘역으로 승격되어 성릉이라는 능호를 받았으나 마찬가지로 인조반정 후에 다시 강등되어 성묘라고 바뀐 뒤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광해군이 죽기 직전에 생모의 무덤 근처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유언대로 실행되어 모자의 묘가 서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빈이 살아 생전 얼마 보지 못한 아들이었는데 죽어서라도 영원히 곁에 두었으니 망자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